50대가 넘어가면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면입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면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요즘 자다가 자주 깨서 건강이 나빠지는 노년층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알려드릴 야간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한 번이라도 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들었다가 깨서 화장실을 자주 가면 너무 괴롭죠. 그럼 다시 잠이 들기도 어렵고 하루가 피곤해지게 됩니다. 야간요는 상당히 흔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야간요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전부 다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수면의 질을 올려서 보약 같은 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에게는 숙면이 특히 더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회복 능력과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게 40대 이상부터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에서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회복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잠을 잘 자는 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 습관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까지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면이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야간요라고 하는데요. 야간요란 밤중에 수면을 방해받을 정도로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나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에게 더욱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야간요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런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험한 낙상입니다. 야간요 때문에 밤에 잠을 깨서 화장실을 갈 때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간요가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적이고 특히 노인의 경우 시력 저하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장애물을 보지 못하거나 불규칙한 바닥을 인지하지 못해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다가 깼을 때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 화장실은 급해서 얼른 가려고 하다 보니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은 몸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요. 골절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낙상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야간요가 이런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 같은 정서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요가 생기게 되면 일단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잠을 잘 못 자게 되는데요. 그게 우울증 같은 정서적 질환과 생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면 주기가 방해받아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깊게 푹 자는 숙면은 신체와 마음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뇌의 신경화학적 균형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은 기분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신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또 수면 부족은 일상생활 패턴을 방해해서 개인 심리의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요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뇌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수면은 뇌가 독소를 제거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시간 동안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깊은 물질인데요. 야간뇨로 인한 빈번한 수면 중단은 이런 청소 과정을 방해하여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면 중단은 인지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야간뇨로 인해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기억력, 주의 집중력, 판단력과 같은 인지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야간뇨는 이렇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질병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야간뇨를 낫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의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의 소변량을 증가시켜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의 섭취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잠들기 3-4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화장실 사용인데요. 우리는 보통 하루에 4번에서 8번 정도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 중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야간뇨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제 배뇨라는 방법이 방광의 용량을 조절하고 배뇨 습관을 교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시간제 배뇨란 배뇨 스케줄을 관리해 방광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일상생활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방문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보통 1-2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여 진행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방광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배뇨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광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밤중 배뇨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야간뇨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뜬금없이 웬 소금 얘기지 하시겠지만 저녁 식사를 웬만하면 싱겁게 드시길 바랍니다.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몸에서 물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서 나트륨의 섭취가 많을수록 체내에 물이 더 많이 보유되게 되고 이러한 물의 보유는 특히 밤에 소변의 양을 증가시켜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물이 많아지면 방광에 더 빈번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밤중에도 계속되어 수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야간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나트륨은 이뇨를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밤에 더 자주 깨어날 필요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염분 섭취가 많으면 밤중에 소변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은 야간뇨를 관리하고 줄이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야간뇨라는 증상이 알고 보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들 잘 알게 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숙면을 잘 취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야간뇨 개선 방법을 생활에 적용하셔서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